자, 시작해도 되죠? 이제 준비됐죠? 준비됐으면 손 한 번씩만 들어주세요. 현우 들었고, 주혁이 들었고. 오케이, 해봅시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프린트인데, 학교 프린트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출제가 여기서 다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출제는 다 여기서 될 거 아니야? 그 부분을 좀 봅시다. 자, 의문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죠. 의문에 대한 정의는 단독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뭐 의문은 무엇인가 쓰세요, 개념을 쓰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끔씩 옛날식 문제들은. 그러니까 정의를 확실하게 정리해줘야 되겠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다. 핵심 키워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다. 혹은 최소 단위다 라고 다른 단어로 바꿔도 되겠죠. 최소 단위이다. 이 정의 부분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런 포인트, 요 밑에 풀 얘네들은 여기에서 의문의 특징 결합시켜주면은 불과 뿔 혹은 풀로 인해서 피읍으로 인해서 각각 뜻이 구별되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실제 우리 서술형 문제 뭐 아니면은 그 선택지에서 선별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음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중에 최소 대립상이라는 거는 하나만 차이가 나야 돼요. 하나만 차이가 나야. 하나의 의문에서만 차이가 나야 그 뜻의 구별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쌍들을 우리가 최소 대립쌍으로 묶어주는 거고, 이런 애들은 최소 대립쌍이 되면 안 되죠. 강과 곰. 이런 애들은 최소 대립쌍의 관계라고 하면 안 되겠죠. 최소 대립쌍은 하나만 차이 있어야 돼요. 자, 의문의 종류는 크게 보면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뉘죠. 분절은 딱딱딱딱 자음과 모음처럼 나눌 수 있다. 비분절은 나눌 수 없는 비분절 의문 같은 경우는 밑에 가서 여기 먼저 합시다.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고저라는 거는 높낮이죠. 우리 끝만 높여주면 의문형이 되지요. 그게 높낮이. 강약은 우리 색이에요. 장단은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같은 경우가 단어에서는 우리 국어 단어에서는 의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저 같은 경우는 단어는 아니고 문장에서만, 국어에서는 문장에서만 의문이 될 수 있어요. 저 의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끝을 높여주느냐에 따라서 낮아주느냐에 따라서 또는 계속 그대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판별되니까. 근데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우리 국어에서는 딱히 의문으로 인정을 못해요. 왜? 세 개에 따라서 우리가 뜻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이 장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눈, 말이라고 하는 단어. 자, 눈에 눈이 들어갔더니 라고 할 때는 스노우죠. 아이예요. 말, horse, 그쵸, 동물이죠. 말,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speaking. 자, 근데 이때는 눈을 우리는 길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를 뒤로 첫눈 혹은 한방눈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은 소리가 짧아져요. 장음이 단음으로 바뀌어요. 요거 특징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 비분절 의문에는 무엇이 있는가? 고저, 장단, 강약. 또는 눈은 장음으로 쓰였다가 단음으로 바뀐다. 어디로 가면은 이 음절로, 뒷음절로 가면은. 이 음절 이후로 가면은요. 뒤부터. 그렇죠? 두 번째 음절, 세 번째 음절이죠. 머릿말도 마찬가지예요. 머릿말. 자, 이때 말은 우리 책에서 앞에 쓰는
그를 우리가 머릿말이라고 하죠. 이때 말은 길게 하면 안 돼요. 짧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표준 국어만, 여긴 장단만, 현대 표준 국어에서는 장단만, 요거는 국어 단어 수준에서 인정이 된다. 자, 위에 가서 분절의문 합시다. 분절의문은 실질적인 소리값이 나누어집니다. 분리됩니다. 분절이라는 뜻이죠. 분절이 되는 뜻이다. 분절. 이렇게 봐주시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여기 들어왔구나. 혜인이 들어왔구나. 미안해. 내가 좀 늦게 봤네. 오케이, 일단. 자, 음소라고도 합니다. 이때 음소라고 한 건 음의 요소라는 거지. 소리 요소. 소리의 요소예요. 소리를 이루는 각각의 요소. 자, 여기는 운소라고 단어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도 아주 치사하게 나오면 얘네들을 분절의문은 음소이다, 운소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날 수도 있어요. 음소는 소리의 요소예요. 우리 소리 만드는 건 분절의문이 다 만들잖아. 그쵸? 운소라고 하는 이 뜻은 운은 길이에요. 혹은 그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국어에서 운이라고 할 때는 혹은 반복이라고 하면 되는데 뜻은 요 운이라고 할 때는 우리 그 운이라고 할 때는 삼행시 칠 때 운을 띄워주세요 할 때 그 운이거든. 삼행시 할 때 운을 띄워주세요 할 때는 어떤 소리 요소, 음운을 띄워달라는 건 아니지. 자, 밑에 가서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반모음 같은 경우는 이중모음 할 때만 나와요. 이중모음 한테만 나오는 개념이에요. 반모음이 나왔다, 이중모음 얘기예요. 알겠죠? 자, 자음은 발음할 때 공개 흐름이 방해를 받는, 그래서 다른 말로 장애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방해를 받아요? 팍팍팍 공기를 치기도 하고 공기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잖아. 모음은 그러지 않나? 방해받지 않아요. 왜? 야, 길게도 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혼자서도 발음될 수 있습니다. 자, 음운이 혼자서 발음된다는 개념도 중요해요. 그리고 방해를 받지 않는다. 얘는 비장애음이라고 하면 되겠죠? 혼자서 발음된다는 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이거 발음할 때 아라고 발음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도 아라고 발음할 거예요. 결국 똑같은 소리죠. 그래서 이때 이응은 음운이 아니다. 음운 아니에요. 소리가 없다. 소리값이 없어요. 그럼 아는 결국 요거 혼자서도 아라고 발음할 수 있죠. 그래서 모음만으로도 음절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음절을 이루는 거 어디다 좀 써볼까? 왼쪽에다 좀 써볼까? 모음 하나만 있어도 음절 이룰 수 있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도 음절을 이룰 수 있죠. 가 같은 경우. 모음과 자음이 만나서 받침을 만나면 안이래도 음절을 이룰 수 있죠. 자음과 모음과 자음이 만나서 강 이러면 음절을 이룰 수 있죠. 요 네 가지 패턴. 음절을 이룰 수 있는 네 가지 패턴이에요. 자, 반모음 중요합니다. 반모음은 발음이 공개 흐름 방해를 받지 않으나 다른 모음과 함께 발음할 때 왜? 얘는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 없어요. 모음과 같이 발음하지만 혼자서 스스로 음절을 이루지는 못해요. 그래서 반만 모음이에요. 그래서 반모음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모음인데 반만 역할을 한다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이중모음이죠. 이중모음에서 자, 요 소리 제2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예요. 요 소리는 우 소리예요. 국제 음성 기호의 표기예요. 알겠죠? 지 소리가 아니에요. 반모음은 발음할 때 공개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음과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혼자서
발음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한 성질. 그래서 중간적인 반자음이라고도 부른대요. 요거 특징이죠. 반모음이라고 하고요. 반자음이라고 하대요. 뭔가 반이네. 근데 단모음과 어울리기 때문에 이중모음을. 그래서 흔히 반모음이라고 부르는 게 정설이다. 이게 정설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국어 우문책에 바다가자 서해 물놀이를 써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네네. 네. 저 위에 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어디, 여기? 네네. 잠시만요. 음. 자, 요거 표기는 제가 수업 끝나는 대로 파일화해서 카톡방에 올려놓을게. 알겠지? 그럼 글씨 내가 더 예쁘게 써야 되겠구나. 됐어요. 글씨 예쁘게 써야 되겠다. 자, 바다, 가자, 서해, 물, 놀, 이를 하러 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비음과 유음은 울림소리예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안 울림소리예요. 미리 한번 해보고 갈까? 여기서 우리 교체 현상 다 꺼낼 수 있어야 돼요. 교체 현상 5개. 다 꺼내볼까? 먼저 1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가느다란 물방 울로 소리가 난다. 그쵸? 그러면 특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화 개념. 바다가로 부드그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같은 경우는 이름을 달리 붙여서 평음의 파열음의 평음으로 바뀌는 거죠. 얘네들이 평음의 파열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평파열음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평파열음화. 평음의 파열음으로 바뀐다. 부득으로 바뀔 때. 그래서 평파열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2번째 비음화. 비음화는 같은 자리에 비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리을도 니은으로 올 수 있다. 비음화죠. 유음화. 유음화는 니은이 리을로만 가는 거. 이게 유음화 하나밖에 없죠. 자, 4번은 국외음화. 국외음화는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읒으로 가는 현상. 단 조건이 하나 있죠. 누구? 모음 이 혹은 반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여야 돼요. 자, 5번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는 뭐 얘가 이렇게 가는 거, 얘가 이렇게 가는 거,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오호,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할 때 된소리 대기죠. 자, 하나 더. 비음화와 유음화는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음화가 되고 유음화가 되고 이런 관계는 조음 방법만 달라지는 거예요. 조음 방법만 달라져요. 근데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 자, 위치도 바뀌죠. 방법도 바뀌죠. 그래서 국외음화는 조음 위치도 바뀐다. 또 조음 방법도 바뀐다. 이거 중요해요. 조음 위치, 조음 방법 바뀐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들이에요. 단 음절의 끝소리에서도 디귿 같은 경우만 조음 위치, 방법 바뀌죠. 위치도 바뀌죠. 왜? 지읒과 히읗 같은 경우 아예 위치가 디귿으로 바뀌어버려야 되잖아요. 변화가 있어요. 일반적인 설명은 할 때는 아닌데 이 디귿 같은 경우. 그래서 문제에서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바다가자서의 물놀이는 항상 의문 문제 나오면 바로 적어주시고 시작하세요. 요 의문 변동 개념은 뒤에서 다시 한번 다 정리할 거고. 자, 이제 모음 체계 봅시다. 단모음 체계예요. 단모음. 이중모음은 나중에 할 거고 단모음부터. 자, 단모음 체계에서 혀의 위치 그리고 입술의 모습 요게 기준인데 혀 같은 경우는 요 앞쪽과 뒤쪽인지 그리고 높은지 중간인지 낮은지
무슨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앞쪽과 뒤쪽, 전설 모음, 후설 모음. 높은지 중간인지 낮은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그리고 입술을 동그랗게 또는 아닌지 평평하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여기에는 소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아오 이런 소리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적어주면 나는 이렇게 해요.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금붕어 좋아. 자, 근데 얘네들은 소리를 낼 때 절대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혀의 위치라던가 입술의 모양이 바뀌면은 안 된다. 그래서 단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단인 단독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모음 10개입니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중모음은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 바뀌어요. 혀의 위치가 처음과 나중이 다른 모습이에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다른 소리를 내다가 뒤에 끝날 때는 다른 소리가 가요. 야 소리 한번 내볼래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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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더해져서 야 소리가 나는 걸로. 이때 이는 반모음 이. 자, 그래서 야 계열의 이 반모음계의 이중모음이에요. 오우는 오우계의 반모음이에요. 반모음 표시할 때는 위에 요 꺽쇠 표시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요 반모음도 이중모음도 우리 뭐 외워주려면 외워줄 수 있지만 얘 다 보내면 된다고 했죠? 이를 요렇게 보내면 예, 이를 이렇게 보내면 예, 이렇게 보내면 의, 이렇게 보내면 여, 이렇게 보내면 야, 유유유유유, 그쵸? 요요요요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있을 텐데 한번 해봐요. 근데 여기에는 이가 있기 때문에 안 보내줘요. 여기에는. 자, 오와 우는 모음 조화 때문에 우는 얘를 만나서 워, 우는 얘를 만나서 왜, 오는 얘를 만나서 와, 오는 얘를 만나서 왜 이렇게 되죠. 자, 오와 위의 발음은 근데 원칙적으로는 단모음에 들어가요. 근데 이중모음으로도 허용한. 그래서 요 왜 소리가 우리가 왜 이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로 가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위도 이 소리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발음하면 좀 힘드니까 허용한다라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어떤 포인트가 나와요? 전체적인 설명을 선택지에 다 때려 넣은 다음에 맞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의문에 대해서 맞는 설명, 뭐 틀린 설명 한두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뭐 자음에서도 모음에서도. 그러니까 기본 개념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렇죠? 기본 개념들을 잘 정리해 주세요. 오 위의 발음도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규정 허용한다. 이 정도까지. 맞는 설명, 틀린 설명 정리하는 거니까 이거는 특징 정리만 하시면 돼요. 특징 정리가 포인트. 자, 이제 의문의 변동으로 갑시다. 의문의 변동은 의문이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크가지 4가지로 구분이 되죠. 교체부터 시작할 건데 음운 환경은 중요해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자리 꼭 눈여겨봐야 돼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자리는 받침 소리와 초성이에요. 첫 소리. 자, 그리고 얘는 장애음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자, 바뀌는 현상은 이유, 편한 발음을 위해서. 두 번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그 이유도 하나의 포인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의문의 변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특징으로 물어볼 때는 요거까지는 정리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는 이런 것들이죠. 실제 단어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단어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들어갑시다. 여기 평파열 음화 아까 설명했죠? 그, 드, 부로 바뀔 때. 자, 평파열 음이에요. 왜? 무, 느, 으, 르는 바뀔 애들이 없죠? 얘네들은 어떤 소리를 대표하진 않죠. 자, 그래서 음절 끝에서 발음된 발음은 가느다란 물방울 다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거. 우리는 단어에서 볼 때 이런 단어들 오면 받침부터 보는 거예요.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니네,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니네 라고 하면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니면은 얘네들이 이제 뭘로 바뀔지 먼저 생각을 해줘야지. 그냥 글자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쪼개서 받침만 먼저 보는 거야. 받침 봤을 때 가느다란 물방울 아니네?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지? 입으로 바뀌겠지. 가느다란 물방울 아니네? 뭘로 바뀌지? 숲으로 바뀌겠지. 무릎으로 바뀌겠지. 이렇게. 아까 요 피읍 소리는 비읍 소리가 대표음으로 난다고 했었죠? 비읍 소리가 대표음으로 이렇게 묶여서 날 거니까 비읍 소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쌍비읍은 우리 받침에서는 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쌍비읍은 제외하고. 또 얘네들은 다 디귿으로 나겠죠. 빛, 밭, 있고, 있고겠죠. 그리고 낮, 꽃, 히읗 이렇게. 근데 요 히읗은 중요해요. 이, 읒, 이라고 할 때는 발음이 히, 으, 시로 뭔가 불규칙적으로 우리가 쓰게 돼요. 여기도 용언에서는 된소리 되기 항상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만 생각했다가 이런 거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받침소리 또 보면은 얘는 박이 되겠죠? 부, 억이 되겠죠?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받침 소리만 먼저 보는 거예요. 쌤, 네, 저거 빛 아래 있는 밭 있잖아요. 네. 밭 저거 발음을 아래 티읕 받침이에요? 아니지. 디귿으로 내가 썼는데 이게 잘못 썼겠지. 설마. 네. 설마. 잘 지적해줬어. 자, 이음절 이상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뒤에 뭐가 와요? 자음이 오느냐, 모음이 오느냐. 근데 이 모음도 실질 형태소가 오느냐, 형식 형태소가 오느냐. 그러면 단어를 항상 볼 때 옷도 있고 얘네들은 그대로 발음이 나겠죠? 옷, 요 받침, 또, 있고. 자, 글자를 볼 때 밑에 받침부터 보는 거야. 옷, 입, 부엌. 음. 자, 근데 얘네들 뒤에 결합한 애들은 실질이네, 실질이네, 실질이네.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실질 형태서가 올 때 음끝을 적용시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연음시켜버리면은 의미가 앞도 이상해지고 뒤도 이상해져요. 오산. 얘들아, 오산 이상해지지. 연음시켜버리면 오산? 어디 경기도 오산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산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아예 서로의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나서 연음은 어쩔 수 없는 규칙이야, 얘들아. 연음은 어쩔 수 없는 규칙이다 보니까 그거를 지켜줘야 돼. 연음 법칙은 그래서 변동현상에 늦지도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 오단. 옷 안이 될 거고 연음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단으로 소리가 날 거예요. 입 위도 입 위가 될 거고요. 이귀가 될 거예요. 부엌 안도 마찬가지지. 먼저 시켜주세요. 부엌 안. 부어간이 됐겠죠. 자, 상당히 어색해요. 이렇게 쓰면은 당연히 어색한 거 알아. 어색한 거 알아. 근데 우리 소리를 이렇게 처음 눈으로 봐가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형식 형태서 중요하죠. 이때는 형식 형태서가 오면은 음절의 끝소리 적용하지 않아요. 그대로 연음이에요.
여기는 연음. 자, 이때는 그대로 넘겨주면 됐죠? 옷이, 별이, 잎은, 밖에. 자, 겹자음일 때는 뒤에 있는 애만 넘겨주면 되죠. 뒤에 것만, 요거. 읽어, 올가, 넓어, 밟아. 안 어렵지? 그러면 얘네들도 맞는 발음으로 발음이 맞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의 특징 정리. 특징 정리는 지금 얘네들이 특징이야. 실질 형태소가 올 때 음절의 끝소리를 적용한다.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음절의 끝소리를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헷갈리게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 특징 정리에 대해서. 알겠죠? 아니야, 지원아. 자, 겹자음은 자음군 단수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를 그대로 한번 써보자. 읽어도 우리가 발음 나는 모음만 그대로 써볼게. 2, 1. 요 네 가지의 의문이 있었지? 네 가지의 의문 4개예요. 근데 얘도 한번 그대로 써볼까? 2, 1, 기억, 몇 개야? 4개지? 의문의 변동이 일어났니? 아니요. 아니야. 개수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 그건 변동이 아니에요. 그냥 연음은 아, 변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것 뿐이고 소리는 이렇게 나 결국. 표기를 보느냐 소리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게 되게 달라 보이지만 결국 똑같은 거야. 의문의 개수로 보면은. 의문의 개수로 보면은 다를 게 없잖아요. 그쵸? 4개, 4개. 자, 넘어갑시다. 여기서도 연음을 지금 정의해주고 있죠. 연음 같은 경우는 음절의 첫 소리로 이어서 나는 현상을 연음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절의 첫 소리. 첫 소리를 우리는 초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음운 변동에 속하지 않아요. 발음도 꽃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꽃이, 구어클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연음을 살짝 넣은 다음에 발음 꼬 뒤로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시켜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바른 소리 찾기라고 해서 줄 수도 있을 거고. 자, 이제 비음화, 유음화는 한 번에 설명합시다. 비음화는 비음 앞에서 각각 동일한, 자, 요 자리의 비음은 그 각각의 비음이에요. 각각의 비음으로 떨어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동일한 조음 위치. 비음이 이것으로 바뀐 현상.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조음 위치의 변화는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조음 방법만 변화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밑에 소리들 다 바꿔볼까? 얘도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지.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 요 위치들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고 나서 막느는 얘가 소리세기, 우리 소리세기 원리 기억나니? 3이고 2잖아. 그럼 얘들 하나 떨어뜨려 주는 거. 소리세기 원리 잘 모르면 나중에 이따 와서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설명해 달라고 해도 괜찮아. 이렇게. 닫는도 3이잖아. 얘도 2고. 그러면은 얘는 닫는. 잡는다도 잡는다. 대통령은 대통령. 침략은 침략. 결단력은 결단력. 자, 이때도 왜 된소리가 일어날까? 이때는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사이소리 현상도 그래서 한번 꼭 그 발음 정확한 발음을 해줄 때는 생각해줘야 돼. 비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알겠죠? 자, 넘어가서 생산량도 생산량 여기 이런 단어들 보면 생산 플러스 양이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 잡아주라고 했어. 그때는 비음부터예요. 생, 산, 양. 왜냐면 이게 유음화가 적용이 돼서 유음화랑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생, 살, 양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발음도 힘들고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 미안해. 이거 사이소리 현상 아니다. 주역아. 주역이 말이 맞다. 내가 헷갈렸다. 미안해요. 이거는 한자어 리을이에요. 예사소리. 한자어 리을. 오케이. 지적 고마워. 자, 밑에 가서 이번엔 유음화예요. 유음화가 리은과 리을의 압도는 유음인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리은이 바뀌는 현상. 그러면은 얘는 날로가 될 거고 달림이 될 거고 실나가 될 거고 칼날이 될 거지. 자, 중요해요. 여기서 날로는 누가 바뀌었어? 얘가 바뀌었지. 뒤에 얘의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바뀐 거. 달림은 이렇게 바뀌었지. 신라는 이렇게 바뀌었고 칼날은 이렇게 바뀌었죠.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얘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역행, 적, 유음화. 이때는 순행적 유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 변화하는 방향이 뒤에 있는 애가 영향을 줘서 앞으로 바뀌었어. 역행. 그냥 앞에서 뒤로 갔어. 순행. 그 차이. 어렵지 않지? 자, 여기까지 비음화, 유음화. 지금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넣어주면 될 거예요. 이런 단어들로 학교에서도 출제할 거니까. 다른 단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예시들 단어들 같이 보는 이유가 얘네들 단어가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도 바꿔줄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수업 듣기 전에 이미 한번 쭈루룩 바꿔봐봐. 자, 국외음화는 개념 정리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개념, 특징, 그리고 예시까지. 국외음화의 예시 몇 개 알고 있으면은 포인트가 되겠지. 디귿과 이 모음 또는 반모음 이가 만나면 누가 형식 형태 써야 돼요. 그때는 이렇게 티읕이 치읕이 되는 현상이에요. 단 조심해야 될 거 형식 형태소 희가 올 때도 결합합니다. 축약이 먼저 일어나죠. 거센 소리가 일어나요. 그것도 잡아줘야 돼요. 발음 굳이 많이 했으니까 그대로 쓰면 같이 굳히다는 굳히다. 여기 순서를 써줘야 되겠네. 미안해. 굳히다. 굳히다. 이렇게. 축약되는 상황. 이런 예시들을 눈에 넣어주세요. 또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낱낱이가 있지? 낱낱이가 뒤에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낱낱이 어떻게 바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안 해줘도.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국외음화는 특징. 조음, 위치도 바뀌고요. 조음, 방법도 바뀌고요. 또 뒤에 모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모음의 영향, 이 소리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근데 비음화, 유음화는 조음 방법만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자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르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을 다 놓고 조음 방법만 바뀐다? 안 돼. 국외음화가 들어가면 안 되지. 또는 자음의 영향만 받는다? 안 돼. 국외음화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도 특징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징도 정리하라고 했어. 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언제? 실질 형태소. 그래서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잔디는 어떻게 일어날까? 잔디. 그대로 발음 잔디지. 자, 요 D랑 E랑 만난 거잖아. 드랑 E랑 만났는데 절대 안 일어났어. 혼니불은 먼저 받침이 지금 T 소리가 눈에 보이지? 음절의 끝소리부터 일어나죠. 곧. 그리고 여기에 니은 첨가까지. 니불. 그리고 나서 비음아. 혼니불. 그러면은 얘는 음끝 니은 첨가 비음아. 음운 변동 몇 개? 3개 들어갔어요. 자, 밭이랑 뒤에 조사가 일어났네요. 이때 요 티읕이 들어가면은 티랑 근데 이게 조사니까 형식 형태소죠. 한 번 더 가야 되겠네. 치랑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자, 고랑 사이에 이렇게 만든 곳이라고 하는 명사로서 의존 명사예요. 명사로서 우리가 이랑이라는 뜻으로 쓰면은 단위야. 이랑, 한 이랑, 두 이랑, 세 이랑 이렇게 되면은 얘는 밭, 니랑, 반, 니랑까지 음끝, 니은 첨가, 비음화까지. 자, 이런 단어들. 얘네 단어들이 나오겠죠? 혼니불, 잔디, 바디랑 이런 단어들. 같이, 받치, 굳히다, 굳이, 낱낱이 이런 단어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된소리 대기 우리 된소리 대기 되게 공들였었지? 된소리 대기는 나중에 맞춤법에도 영향을 줘요. 맞춤법과 연관을 지을 수 있어야 되고, 자, 된소리 대기 요 4가지 조건이 맞춰 보기. 어떤 보기를 줄 거예요. 혹은 단어를 줄 거예요. 이 단어가 이 조건에 맞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받침 뒤에 경음아, 이거 예사소리 플러스 예사소리라고 쉽게 보라고 얘기를 했죠? 항상 일어나요. 무조건. 절대적 조건이라고도 해요. 된소리로 나는 현상. 국밥은 발음이 밥으로 나겠네. 그치? 국밥. 밑자. 춥고. 이렇게. 자, 어간이네. 어간은 용언이에요. 용언. 동사. 형용사. 그리고 받침, 니은, 미음. 근데 얘들 다 비음이지. 신고, 감다.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뭐 단어들 많이 있지. 심다도 그렇고. 안다도 그렇고. 자, 그래서 화재는 우리가 화재 신고할 때, 이 화재 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가 명사죠. 그래서 경우가 일어나지 않는다. 같은 신고 비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한자어 리을 받침 뒤다 라고 할 때 경음하는 3군데서만 일어나. 드, 스, 즈. 드스즈. 기역과 비읍은 좀 소리가 멀죠? 이 한자어 리을, 드, 스, 라인은 똑같죠? 즈, 멀지 않은데 기역은 요 앞에, 비읍은 좀 뒤에 있죠. 아, 미안해. 기역과 비읍이 바뀌었네. 비읍은 입술 소리, 기역은 여린 입천장 소리이기 때문에 좀 멀어. 그래서 이 한자어 리을이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 음성학적으로. 그러면 발달은 발달로 소리가 날 거고, 질서는 질서로 소리가 날 거고, 물질은 물질로 소리가 날 거예요. 뭐 여러 단어들도 있어요. 갈등도 있고,
발전도 있고. 자, 관형사형 리을 뒤에 경음화 할 것을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근데 얘가 할 것만 되면은 이렇게 날 거예요. 할 것.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연음시켜주느냐 그 차이도 눈여겨봐야 돼요. 단, 휴지를 주면 쉬는 구간, 휴지를 주면 일어나지 않는. 자, 여기 어감받침 니은도 안다가 단, 이힐이 기 우구쭈 피동접사 우리 기 안기다. 안 일어나지? 이때는 안 일어나요. 그것도 눈여겨봐 주세요. 요 단이라는 조건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때도 우리가 봤었던 단어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학교에서. 단어들. 자, 밑에 가서 첨가 봅시다. 첨가는 없던 게 생겨나는 걸 첨가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니은 첨가 하나 볼게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난다는 거는 받침이 있다는 거예요.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 뒷말이 이나 반모음 이니까 이 혹은 야 이런 식으로 이중모음이지. 여기 이 야는 소리가 있어 없어? 소리 없어요. 소리 없어요. 그 사이에 니은이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니은이 들어가서 뒤에 붙어야 돼. 뒤에 니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맨입, 솜잎을, 한여름. 이렇게. 그렇죠? 하나만 더 적어놓을까? 알약. 알, 약, 갔다가 알, 약까지. 유음화까지도 생각해 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유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유음화까지도 여러분들 챙겨놔야 돼, 알약할 때는. 자, 근데 보면 얘네들은 자, 맨입 우리 단어의 유형 파생어지? 파생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파생어, 솜잎을 합성어죠? 합성어 관계없어요. 즉, 니은 첨가는 단어가 합성될 때, 단어에 형성될 때,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단일어문은 안 일어나요. 단일어 때는 안 일어나. 니은 첨가. 자, 보자. 단모음 첨가 같은 경우는 우리 모음으로 끝날 때 형태소에 단모음을 시작하는 형태소가 요 이 소리가 더 붙는 거예요. 단모음 이. 근데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라 허용은 해준다. 피어는 피어도 되는데 피여로 소리해도 허용. 되어도 괜찮고요. 되여 해도 허용. 둘 다 허용해준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탈락 갑시다. 있던 의문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있었던 의문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자음군 단순화예요. 겹받침이지? 겹받침이 받침이 하나로만 된다는 거예요. 자, 얘네들 보면 보통 대부분의 받침은 앞이 남아요. 앞자음이 남아요. 요 자음들이 남아요. 목은 목으로 날 거고 발음해봐. 안 따로 날 거고. 그렇죠? 짧다는 짧다. 외골은 외골. 할다는 할다. 알은 앓는. 유음화까지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갑, 안내. 이렇게.
근데 단 리을 비읍 소리가 우리 밝다, 넓다. 근데 요 예외인데 요 밝과 넓의 예외예요. 넓다 할 때는 넓다거든.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밥다는 밥으로 소리 나요. 뒤에 소리가 나요. 그리고 넙죽하다, 넙둥글다 할 때만 소리가 넙죽하다인데 카다로 소리가 나야 되지. 넙죽하다. 축약까지. 넙둥글다. 라고 해서 넙 소리의 요 두 가지만 넙죽하다, 넙둥글다 할 때만 비읍 소리가 나요. 보통 리을 소리가 맞아. 앞에서 리을 소리가 다 나요. 자, 뒤에 있는 요 친구들은 뒷소리가 남아요. 근데 발음해보면 돼. 다고로 나잖아. 점 따로 발음 나잖아요. 읍 따로 발음 나잖아요. 그쵸? 익 따로 발음 나잖아요. 그쵸? 자, 근데 리을 기억은 뒤에 기역 소리가 오는 어미가 올 때. 물개, 긁거나, 읽고로 기역 어미가 오면 기역이 탈락하는 거야. 요거는 법칙이에요. 기역이 오면 기역이 탈락해요. 그것만 눈여겨봐 주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포인트예요. 지금 요 자연분단 순화에서는 얘네들이 하나 나올 수 있는 포인트로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뒤에 형식 형태소 오면은 아까 얘기했지?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그대로 연음.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흑이, 흙이 이렇게 발음이 나야 돼요.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변동이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이거 변동 아니야. 그냥 연음이야. 표기만 이렇게 한 건지 의문의 개수는 똑같지? 의문 개수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의문 개수 똑같아. 자, 탈락은 자음이 탈락하는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 형태수 리을이 이런 경우에서 탈락한대요. 오는 사시고 요 시는 높임 표현이지? 높임 어미죠? 높임의 선화 발음이 노니. 자, 그리고 그대로 굳어져서 만들어진 단어들도 있어요. 하느님, 달다리, 다다리. 미안해요. 하느님, 다다리는 소리는 이렇게 나면 안 되네. 다다리. 그리고 화살, 바느질. 아들,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드님, 따님. 자, 요 리을 탈락은 그래서 어미 활용할 때도 일어나는데 앤들 합성할 때 단어의 합성어에서 또는 파생어에서도 일어나요. 그때도 일어나요. 단어 가지고 우리가 뭐 변동이 일어날 때. 자, 히읗 탈락은 히읗 소리 나기 힘들다라고 했지. 목청에서 나는 소리는 끝까지 발음해 주기가 힘들어. 그래서 넣어, 쌓이다, 좋으면. 연음도 안 되네. 그치, 얘들아. 연음도 안 돼. 되게 신기하지? 자, 모음에서도 탈락이 하나 일어나요. 기본형 항상 생각하기. 여기서는 여러분들 포인트가 기본형 생각하기. 크어서 크다지. 그래서 커서 끄다. 꺼서 이렇게. 담그다. 담가. 기본형 생각해 주셔야 돼요. 동일 모음 탈락에서는 같은 모음이 연속되면 하나 탈락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알겠죠? 자, 축약 합쳐지는 거죠.
혹은 합쳐져서 제3의 의문. 근데 의문 개수는 마이너스 되는 거지. 탈락도 마이너스 되고. 자, 격음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대기라고 얘기해요. 거센 소리 대기. 각하는 각하. 맏형은 맏형. 입학은 입학. 좋다는 좋다. 노치는 노치. 이렇게 일어나겠죠? 안 어렵지? 이 정도는? 자, 여기까지가 의문의 변동에 대한 내용이네요. 잘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예시 정도로만 여러분들 뭐 문제 풀면서도 나오지만 이런 예시들만 눈여겨보라는 얘기야.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한글 맞춤법은 학교에서 되게 간단하게 이 프린트로 줬지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한글 맞춤법은 문제 풀면서 개념 정리하세요. 문제 풀면서 사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몇 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이따가 오시면 제가 나눠드릴게요. 자, 먼저 한글 맞춤법의 총칙 2가지 법칙, 소리대로 적는 거 1번 원칙,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거 2번째 원칙. 자, 요거 각각 반영되는 원칙이 표, 문자의 특성을 반영한 거예요. 자,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거는 혼동을 반지, 혼동을 줄이고자 2가지 원칙을 혼용해서 우리는 쓰는 거예요. 한글은 우리의 의문책에 나오는 글자면은 다 적어줄 수 있어. 그치? 한글은 표, 문자의 특성인데 포자로 쓰여 보이네. 자,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발음, 우리의 의문이라고 한다면 다 발음해 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리대로 적으면은 우리 혼동이 생기니까 그 혼동을 줄이고자 하는 원칙으로 이 2가지 원칙을 줬습니다. 자, 이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큰 원칙은 1번 이유, 변동의 이유를 안다. 잠깐만. 우문 변동의 이유를 안다. 그러면은 형태대로. 또 이유를 몰라. 그때는 소리대로예요. 또 2번째, 본뜻이 유지되면 형태대로예요. 자, 본뜻에서 멀어지면 소리대로예요. 자, 이 2가지 여러분들이 꼭 2가지 기준, 의문 변동이라고 하는 기준. 그러니까 여기서 된소리 대기가 많이 적용되지. 그리고 국외음악. 이 이유를 우리가 알면 형태대로 적는 거야. 어법에 맞도록. 근데 본뜻이 유지되고 있어. 본뜻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형태대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예요. 본뜻에서 멀어지다. 우리 노름 같은 경우. 노름. 완전 멀어졌죠. 뜻이 멀어졌죠. 그때는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반드시 같은 경우도 어저께 했었지. 반드시, 반듯이. 요거 둘 다 우리 표현법으로 맞아. 요 반듯하게는 반듯하게. 글자는 반듯하게 써야 돼 라고 할 땐 반드시, 반듯이라고 해야 되고, 야 반드시 100점 맞을 거야 이거는 기필코 이 뜻이지. 이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본뜻에서 멀어졌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 원리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주시고 그 순간 그 단어에 대한 의미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잖아. 자, 그리고 띄어쓰기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띄어쓰기 규칙, 관형어의 체언의 밑에다 쓰자. 관형어, 체언, 조사. 자, 그러니까 조사부터 찾아주세요. 조사 앞이면은 걔는 체언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쵸? 근데 단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 조사 생략되는 경우는 조사를 한번 만들어 넣어봐. 자, 그래서 띄어쓰기 규칙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밑에 가서 소리에 관한 건 6항 나오네요. 6항도 우리는 봐야 되지. 근데 밑에 보니까 6항의 얘기 무슨 얘기니? 이거에서 이나 희가 오면은 이렇게 적는다. 국의 음화. 국의 음화화 되는 경우지. 근데 우리 국의 음화 알고 있지? 국의 음화 의문 변동 우리가 알고 있죠? 의문의 변동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적는 거예요? 형태대로. 어법에 맞게.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나오는 개념 두음 법칙이에요. 자, 두음 법칙도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두음 법칙은 밑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두음 법칙. 자, 두음 법칙의 첫 번째, 리을 소리가 글자 앞 글자로 오면, 근데 얘는 두음은 한자음이에요. 한자음. 한자음일 때예요. 그리고 리 계열이지, 이 계열. 이 소리가 안 나와요. 리을 소리가 아예 없어지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선량하다, 되게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 라고 할 때 양자가 앞으로 나오면 야, 너 양심이 있냐? 이럴 때요. 두 번째는 니은 소리가 안 나는 경우에요. 남녀 이 여자가 여자로 되면은 안 나오죠. 자, 3번은 리을 소리가 니은으로 바뀐 현상이에요. 근로자 할 때 이 로자가 노동자 할 때는 바뀌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때는 탈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때는 교체되는 현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두음 법칙을 우리가 탈락해낼래, 교체해낼래, 그래서 안 넣고 그냥 두음 법칙이라고 따로 정리하는 거야. 탈락이라고 하기에도 그럼 얘가 서운해하잖아. 교체라고 하기에도 얘는 두 개씩이나 있는데 서운해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음 법칙은 탈락이다, 교체다, 아니 둘 다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칙으로 따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자어가 우리는 뭐가 한자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따 오면은 몇 개의 한자어만 그냥 후다닥 보라고. 그 한자어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쓰지 말고 그냥 후다닥 기억나면 또 소리를 내보면 아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개념, 요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열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요것도 여러 가지 단어 준비했어. 백분율, 백분 니은이니까 율로 적어주겠죠. 적중률, 적중 이응 소리네. 그때는 율로 적어줘야 되겠지. 다르죠. 수열, 순열 이렇게 비율 다 모음 이 소리일 때는 열로 적어주는 거예요. 자, 요 개자는 뭐냐면은 요 소리로 나더라도 형태 밝혀서 적으라는 거예요. 의미를 그대로 분명하게. 겨, 요 개도 요 레자가 의례 할 때도 레로 소리가 나기도 해요. 근데 레로 표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휴게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휴게실. 휴게실. 요 게시판이다. 미안해. 게시판. 이게 게시판이라고 소리가 나도 개로 적어줘야 돼요. 알겠죠? 게시판 아니에요.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게시해준다는 거는 네네네. 미리 앞서서 보여준다라는 의미거든. 게시하다라는 단어는. 근데 게시판은 미리 앞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공고하는 거잖아. 붙이는 거잖아. 게시 걸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게시판으로 소리가 나도 애로 적어줘야 돼요. 자, 띄어쓰기 우리 조사인데 격조사 있고 보조사 있지? 보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 만, 운, 도 이런 친구들 얘들 근데 헷갈린다는 거야. 누구랑? 의존명사랑.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이중모음으로 단모음으로 둘 다 발음 가능. 걔랑 애랑은 이중모음 단모음 발음 둘 다 가능해요. 근데 표기할 때 지금 우리는 맞춤법은 표기죠. 표기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완전 지금 의문의 변도는 같이 배우면 막 헷갈려. 방향성이 달라지거든. 소리를 기준으로 하지 근데 표기를 기준으로 할지 명확하게 잡아주시고 의존명사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체언 자리에 들어가야 돼. 네, 체언이에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연습하셔야 돼요. 어떤 문장을 보면서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문제에서 띄어쓰기 어떻게 해야 될지 품사 구분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품사 구분하시고 중요하지? 품사 구분. 자, 단위를 띄어내는 요 명사도 띄었습니다. 근데 순서를 나타내 주는 경우 손서, 서수사. 그리고 숫자는 1부터 10까지 요 숫자예요. 아라비아 숫자. 순서와 갭이 되는 건 양수사예요. 양은 하나, 둘, 1, 2, 3.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게 양수사고 서수사는 첫째, 둘째, 둘째 이렇게 가잖아.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1, 2, 3도 제1, 제2 이렇게 가요. 얘네들이 서수사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맞춤법. 맞춤법까지 했으니까 잠깐만 쉽시다 우리.